안녕하세요. 오늘의 스토리집.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어릴 때 엄마가 돈가스 사준다며 손잡고 갔더니 비뇨기과 수술대 위에 누워있던 경험, 그리고 고통 속에서 일주일간 어기적 걸어다니던 슬픔이 있습니다. 왜 남성은 굳이 중요한 부위의 포피를 잘라내야 했을까? 오늘 이야기는 포경수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경수술은 좋다, 나쁘다의 논쟁보다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탄생된 것인지, 제도화된 과정과 또 어떻게 꼭 필요한 수술처럼 굳어졌는지를 말해드리겠습니다. 포경수술의 기원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그 역사는 무려 기원전 2300년 전 고대 이집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벽화 중에는 남성이 포피를 잘라내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성결함, 즉 거룩하고 깨끗함의 상징이다 라는 글귀까지 함께 적혀 있었죠. 그 시절에는 포경수술이 위생이나 의학적인 목적이 아니라 종교적 의식이었습니다. 신에게 바치는 일종의 희생 또는 성스러운 계약 같은 의미였던 겁니다. 이 전통은 나중에 유대교에서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서인 토라에는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죠. 왜 하필 8일째일까요? 신생아가 7일 동안 세상에 적응하고 8일째에 신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절차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행위가 곧 신과의 계약,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서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사회에서는 할례를 하지 않은 남성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종교적으로 강한 상징이었죠. 유대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포경수술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는 자신도 포경수술을 받았고 신자들에게도 그 행위를 권장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코란에는 정확한 문장으로 포경수술을 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언자의 언행 기록인 하디스와 관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종교적 의무처럼 자리 잡게 됐죠. 그 결과 오늘날 무슬림 남성의 약 90% 이상은 유년기 혹은 청소년기에 포경수술을 받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아예 성인식의 일종으로 간주되기도 하죠. 반면 기독교는 좀 달랐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유대교 전통에서 파생된 만큼 당연히 할례를 받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육체의 행위는 필요 없다 라고 주장하면서 포경수술의 중요성이 줄어듭니다. 특히 신약성서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정결함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굳이 육체를 자르며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에서는 포경수술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전통이 없습니다. 이런 종교적 배경을 벗어나 포경수술이 의학적으로 의미를 갖게 된 건 19세기 영국과 미국에서부터입니다. 이 시기엔 자위를 하면 건강에 나쁘다, 성병의 주요 원인이 포피다 같은 믿음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포경수술이 예방 차원에서 적극 권장되기 시작했죠. 특히 미국에서는 중산층 이상 가정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위생, 절제, 순결과 같은 단어들이 이 수술과 연결되며 사실상 미국식 도덕의 일부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믿음이었을 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기준으로 보면 포경수술을 받은 남성은 약 40% 정도로 추정됩니다. 미국, 이슬람 국가, 유대인 사회 등에서는 여전히 널리 시행되고 있지만 유럽 대부분의 국가, 일본, 중국 등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죠. 특히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건 아이의 신체를 침해하는 일이다라며 아예 법적으로 금지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포경수술은 하나의 문화이자 선택, 그리고 때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인간은 이 수술을 시작했을까요? 앞서 포경수술이 종교적 의식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종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이유로 이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배경도 있었습니다. 먼저 위생적인 측면을 보자면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은 기온이 매우 높고 습하고 먼지가 많았습니다. 당시엔 지금처럼 매일 샤워하고 속옷을 갈아입고 청결한 생활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했죠. 그러다 보니 포피 안에 쌓이는 노폐물이나 세균이 염증이나 감염을 일으키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귀두 포피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고대인들에게는 이걸 그냥 잘라내면 청결을 유지하기 더 쉽다, 이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이나 항생제가 없던 시대엔 예방이 곧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시간이 조금 지나 생존을 넘어 종교적인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종교에서 포경수술은 단순한 의식을 넘어 권력과 지배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대교나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 수술을 통해 우리와 너희는 다르다는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은 포경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결한 이방인으로 취급되었고, 이는 곧 사회적 배제와 차별로 이어졌습니다. 즉 포경수술은 단순한 몸의 행위가 아니라 소속과 통제의 도구였던 거죠. 이걸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했고 차이를 이유로 전쟁이나 탄압까지 벌였습니다. 비교적 최근으로 넘어오자면 성욕 억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심엔 자위에 대한 공포가 있었죠. 유럽과 미국에서는 한때 자위를 하면 눈이 멀고 정신이 이상해지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미신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위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포경수술을 시키거나 포피에 고통을 주는 장치를 달기도 했습니다. 특히 19세기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자위 예방용 포경 수술을 대대적으로 권장했습니다. 포피를 잘라내면 민감도가 낮아져서 성욕이 줄어든다는 논리였죠. 이건 당시 사회가 성 그 자체를 두려워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유럽 열강들이 전 세계를 식민지로 삼던 때에는 포경 수술은 문명화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등은 식민지에 가서 우리는 청결하고 절제하며 위생적인 삶을 산다는 걸 강조했는데 그걸 보여주는 수단 중 하나가 포경 수술이었습니다. 이런 시선은 지금도 일부 국가에 남아 있습니다. 야만적인 이방인과는 다르게 우리는 깨끗하고 문명화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수술을 통해 은연중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포경 수술은 단지 의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의 위생 상태, 종교적 신념, 성관념, 권력 구조, 심지어 계급 의식까지 모두 얽혀있는 매우 복잡한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포경 수술이 종교적 의식에서 출발했고 위생이나 성적 통제, 사회적 구분을 위한 수단으로 이어진 문화라는 것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도대체 언제부터 이게 의학적 수술이 됐을까? 지금처럼 병원에서 수술복 입고 마취하고 소독된 기구로 정밀하게 진행되는 의료적 포경 수술은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이전까지는 칼 한 자루로 의식처럼 잘라내던 행위였던 이 수술이 어떻게 현대의학의 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됐을까요? 앞서 유럽에선 청결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런던이나 뉴욕, 파리 같은 대도시에서는 하수 처리 부족과 쓰레기 투기 문제로 길거리는 오물로 넘쳤고 악취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때 의사들이 아이들이 더럽고 관리하기 어려운 포피 때문에 질병에 취약하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시기 미국의 외과 의사이자 콘프레이크의 창시자인 존 하비 켈로그는 성적 욕망을 억제해야 건강해진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이 자위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 포경 수술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마취 없이 진행해야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교육이다. 고통을 기억해야 다시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지금 듣기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당시 미국 사회는 이 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시간이 흘러 20세기 초반부터 미국에서는 신생아에게 포경 수술을 시키는 게 의학적 처치이자 윤리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1920년에서 30년대부터는 미국 전역의 병원에서 출산 직후 포경 수술을 시행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이 수술을 하나의 기본 옵션처럼 제공했죠. 출산 후 자연스럽게 동의서에 사인하고 별다른 설명 없이 수술이 진행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의사들은 포경 수술을 감염과 성병 예방, 청결 유지의 방법으로 소개했고 부모들은 의사니까 믿고 맡기자며 받아들였습니다. 이쯤 되면 포경 수술은 종교나 문화보다 더 강력한 제도화된 의료 관습이 된 겁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같은 시기 유럽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북유럽 국가 등은 포경 수술은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고 국민들에게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적절한 위생 교육과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굳이 생식기를 절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죠.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1950년에서 70년대의 신생아 포경 수술 비율이 90% 이상에 달했지만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는 10%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단지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의료 철학의 차이, 그리고 개인의 몸에 대한 국가의 개입 여부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 내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포경 수술은 정말 꼭 필요한가라는 목소리가 커진 거죠. 특히 미국 소아과학회인 AAP는 2012년 성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경 수술이 일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긴 하지만 그 이점이 모든 아이에게 강제 수술을 권할 정도로 크지는 않다. 즉 선택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도 포경 수술 비율은 점점 줄고 있고 유럽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선택에 맡기되 수술 전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술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수천 년을 이어온 포경 수술은 좋았던 점도 아쉬웠던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보자면 특정 지역에서는 포경 수술이 실제로 감염 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성관계로 인한 HIV의 남성 감염 위험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보고됐고 일부 국가에선 자발적 남성 포경 프로그램이 공중보건 전략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또 귀두포피염, 포피의 반복염증, 포피가 뒤로 젖혀지지 않는 문제 등 특정 질환 예방이나 치료 목적으로는 분명한 의학적 이점이 있습니다. 신생아기와 유년기에 흔한 요로 감염 위험을 낮춘다는 보고도 있죠. 물론 개인별 환경별로 편차는 큽니다. 하지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수술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통증과 합병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혈, 감염, 봉합 문제 같은 단기 합병증, 과도한 절제나 흉터로 인한 장기적 불편이 보고되기도 합니다. 특히 동의 능력이 없는 신생아에게 시행될 경우 아이의 신체를 대신 결정해도 되는가라는 윤리적 논쟁이 커졌습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는 어린아이에 대한 비의학적 수술 제한을 논의했고 반대로 유대 이슬람 공동체는 신앙의 자유와 문화권 보장을 호소합니다. 결국 자유권과 보호권, 개인의 몸과 공동체 정체성의 관점이 서로 부딪히는 요소가 있다는 말이죠. 이 수술이 확산되며 경제적 파급력도 있습니다. 병원, 클리닉, 의료기기, 소독 드레싱 제품 등 의료산업의 수요를 만들어냈죠. 반대로 위생교육과 보건 시스템이 충분하다면 굳이 비용을 들여 수술할 필요가 있나라는 효율성 논의가 생깁니다. 국가마다 보건재정과 우선순위가 다르다 보니 정책도 크게 갈라졌습니다. 문화적 상징성은 더 복잡합니다. 포경 수술이 보편화된 사회에선 이 경험이 일종의 통과
신념과 의례로 남습니다. 또래 압력, 가족의 기대, 종교적 정체성이 섞이면서 이건 우리 집안, 우리 공동체의 규칙이 됩니다. 반대로 하지 않는 사회에선 자연 그대로를 존중하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키자라는 인권 담론이 대두됩니다. 이 두 관점이 만들어낸 갈등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체성과 권리의 관점으로 논점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체감 변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적 감각 변화에 대해선 연구 결과가 엇갈립니다. 민감도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고, 부분적 감각 변화나 심리적 영향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의 만족도는 사후관리, 수술 방식, 기대치에 좌우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사례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한때는 청결 예방의 이유로 청소년기 수술이 널리 이루어졌지만 최근엔 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 바뀌며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학교 단위의 집단적 분위기 대신 개인과 의학적 필요 선택이 강조되는 흐름이죠. 이 변화는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의료적 근거와 문화적 전통의 재정렬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포경수술은 질병 예방과 특정 질환 치료에 실질적 가치를 줄 수 있고, 한편으론 통증과 합병증, 윤리 논쟁을 동반합니다. 국가, 문화, 종교와 의료 철학이 뒤섞이며 하나의 정답 없이 각자의 맥락 속에서 선택되는 절차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포경수술 비율이 2000년대 90%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꾸준히 하락 중이라고 하죠. 잘못된 의사와 사회의 신념이 불러와 많은 남자들의 눈물을 훔쳐간 포경수술의 역사.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